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카이데일리의 박선옥 칼럼인데요. 논설실장이죠. 오늘 내용 좋네요. 제목이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대한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상황은 1950년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며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유된다. 6.25 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처럼 오늘날 숨통이 쥐어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방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청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는 권한에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 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승인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애국 국민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 필자도 이곳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절감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전까지 자유우파 활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애국 보수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그들이 안온한 자리를 박차고 차가운 거리로 나온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1950년 북과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던 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젊은이들이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로 Stop the Steal 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탄핵 철회를 외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령의 진위가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로 국가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까지 몰린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던 자유우방 미국의 지원이 떠오른다. 1950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가했던 강력한 제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검사, 군, 장성 등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경제활동마저 제한됐다. 이와 같은 제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에서처럼 한국 내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그들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강남 좌파들을 이러한 제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이고 미국 은행 계좌와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더 나아가 이들과 거래한 은행이나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어 국제금융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다. 국내 은행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로 인한 제재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그들과 거래를 기피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020년에 부정선거로 낙선하고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우리에겐 희망이었던 이유다.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엄단한 처단을 벼르고 있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 제재를 통해 관련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 재무부와 CIA의 부정선거와 친중, 친북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을 신고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점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서 밝혔듯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주류 언론은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채 법을 왜곡하는 부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50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반격의 서사를 떠가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시사하듯 부정선거와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결집과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좌절 대신 행동할 때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참 이렇게 박선옥 논설실장이 칼럼을 실었는데요. 좋습니다. 제2의 인천 상륙작전. 때도요 인천 상륙전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천에 도수간만의 차가 커서 상륙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천 바로 위에 이제 북한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리스크가 실패하면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그 참모들, 메가더의 참모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김동석 대령이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입니다. 진미령은 화교가 아니에요. 김동석 대령이 방첩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방첩부대죠. 방첩부대 대장이었어요. 방첩부대장으로 그 적진, 다시 말해서 북한군에 깊숙이 침투해서 북한군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어디에 탱크가 몇 대 있고 포를 어디다 설치했고 그 지도를 메가더 장군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인천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요 길을 피해서 이렇게 오면은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걸 보고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 확률이 뭐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확실한 정보 가지고 감행해서 결국은 성공해서 이 우리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비슷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그 부정선거 카드, 이게 이제 회의적인 사람들이 우파에서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뭐 계엄했는데 그거 서버도 못 털었대는데 그 뭐 부정선거 밝힐 수 있겠어?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감행했잖아요. 계엄 때도 그때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엄하면 안 된다. 최상목은 물론이고 강요들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한테는 확실한, 메가더한테 김동석 대령의 그 지도가 있었듯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큰 그 계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메가더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할 확률이 큰 거를 성공으로 이끈 메가더처럼 이번에 윤 대통령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데요. 성공해야만 합니다. 성공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나라가 돼요.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 이참한 탄압을 받고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자, 이 민주당은 벌써 대선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제 조기 대선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우만세라는 팀을 가동했는데, 이름하여 우만세인데 이제 이겁니다. 줄인 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 꼴값을 떨고 앉았는데 너들이 만드는 세상이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까? 너들이 원하는 세상 그거 아니야? 중국과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세상, 그리고 너희들의 그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세상, 범죄자가 대통령 돼야 범죄인들이 좀 설치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니야? 너희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작살내는 세상, 그게 너희들이 만드는 세상 아니야? 돈 막 퍼주고 인기 끌고 나라 고가는 거덜내고 그 다음에는 난 뭐 모른다. 5년 후 10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모른다. 일단은 우리가 잡고 우리가 다 헤쳐먹고 국가 돈 막 뿌려서 인민들 그냥 이렇게 안심하게 만들고, 김정은 수령님과 같이 잘하면 고려연방제로 가서 대한민국은 주사파가 통치하고 김정은 장군님의 명령을 받아서 중국의 시진핑 형님의 거대하신 영향력과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거기에 기대고 한미동맹 파괴하고 너들이 만드는 세상이 그거 아니야. 이걸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준비회의를 지난해 12일 날 했네요. 벌써 12월 12일 날 벌써 첫 준비회의도 했고요. 야, 이제 겉으로는 당초에는 이제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조직하던 조직인데 상황이 급변했다.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거 이재명한테도 보고를 했고, 아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다. 보고하긴 뭐 보고뿐이겠냐? 이재명 지시 아니냐? 이렇게 만드는 거 이재명 측근들이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웃기고들 앉았네. 뭐 보고는 뭐 보고의 한 몸이면서 나중에 또 보고 안 했다고 그럴라 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관위는요 3,170명 보험을 든대요. 왜? 불소송에 대비해서 직원들 배상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소송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배상은 보험으로 이렇게 하게끔, 요것들이 이런 것까지 벌써 해요. 선관위 3,170명의 보험을 든대요. 야, 이렇게 찔리는 짓을 했냐? 부정선거 이제 밝힐 수밖에 없어요. 밝혀집니다. 야, 죽기 아니면 살기에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그때는 메가더 장군이 있고요.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요. 그 최전선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자유우파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남동을 지키는 그 젊은이들 봤죠? 20, 30대. 제2 인천 상륙작전의 선봉 부대가 될 겁니다. 그 20, 30대들이 국힘당가 나중에 숟가락 얹으려고. 좋아! 지금이라도 숟가락 얹어주세요. 제발 얹어주세요. 숟가락 얹고 같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일익을 담당해 주길.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나오니까 벌써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더러 행동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나라 구하는데 진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아유 진짜. 아유 한동훈 물러나니까 어때? 지지율 올라가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때 우리 음모론자라며. 부정선거 얘기할 때도 이봉규 음모론자라며. 국힘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 하는 뒤에 부정선거가 주된 목적이니까 이제 슬슬 알아듣더라고. 이제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진작부터 부정선거 들고 나왔으면 지난 4.19 총선 안 당했잖아. 민주당의 압승을 갖다 주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때 우리 말을 듣고 부정선거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노력했으면 지난번 선거에서 안 당했다니까. 아유 그건 뭐 지나간 거 불알만지기고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 퇴출에 앞장서야 돼요. 국힘당 의원들. 너네 금배지 달았어도 그거는 가짜 금배지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왜 니네 붙여줬겠냐. 붙여질만한 놈들이니까 붙여줬을 거야. 그냥 경상도 거기까지 손대지 말자. 수도권에서도 이 사람은 붙여주는 게 낫지. 이래서 붙여준 사람은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안 붙여줬다가는 야 이거 우리 부정선거 뽀록. 왜냐면 압도적으로 강남 같은 데는 우파가 압도적인데 거기를 부정선거로 떨어뜨리면은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뽀록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붙여준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로 붙여준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지금이라도 숟가락 얹어주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어떤 밥? 제2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밥.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밥. 법치주의 살리는 밥. 부정선거 없는 그런 세상 만드는 밥. 불다가리더라.